창업에 있어서 점포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업 성공 실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죠. 결국 점포의 위치에 따라 소자본 창업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유능한 창업자지만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실패할 가능성을 최소화해 보자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점포 입지의 의의와 유의사항, 그리고 점포를 선정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또 이러한 점포 입지 선정에 필요한 여러 원칙 등을 살펴보고, 점포 입지에 맞는 사업과 그 입지 선정의 기본 절차 및 점포 입지의 등급 등을 살펴본 후 우리 점포에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마지막 점포 선정에 피해야 할 요소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점포 입지라는 용어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점포 앞의 유동인구가 많고 또 점포 외관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게 되면 통상 고객이 끌리는 유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결국 점포를 운영한다면 어느 지역에 서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봅시다. 점포 입지의 유의사항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해당 상권의 인구 수, 또 인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가구 수, 또 소지하는 수준 등을 전문적으로 의뢰를 하거나 또 창업자가 직접 현장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점포 후보지에 대한 장래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지에 있는지, 주변 도시에 있는지, 또 도로가 신설될 예정인지, 변경, 각종 또 대형 유통업체의 출몰 등등을 먼저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새로운 점포가 창업자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보증금 권리금, 또 임차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또 임차료 인상이나 창업자 거주지와의 통근 거리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점포를 선정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적인 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업종이 일반적 조건에 맞는지, 유동인구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향후 고객 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인근 상가나 동종 업종, 대형 점포 등이 영업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나의 경쟁력을 파악해 보시고, 또 상권 안에서도 주거 상황과 소득 수준, 세대 수와 인구 수 등은 적절한지, 또 경쟁 업체의 위치와 영업 상태는 어떤지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점포 조건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점포의 전면의 길이는 어떤지, 또 넓이와 형태, 도로에 어느 정도 접해 있는지, 주차장은 있을지, 또 상품을 수배송은 또 적절할 수 있는지, 설비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되겠죠. 경영 관리적인 면에서는 점포 수준과 비교해서 이 점포가 비싸진 않은지, 또 준비 자금과 부합하는지, 관리비 공과금 등이 높지는 않은지, 예상 매출은 어느 정도가 되고 이익은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를 미리 예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점포 입지 선정의 8가지 원칙을 제시해 봅니다. 원칙 첫 번째는 현재 상권의 잠재력은 충분한지,
지금 입지하는 이 상권과 점포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상권의 접근성이 유리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창출하고 또 근린점 고객 의존도 가능하고 또 통행량도 있어야 접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 가능성. 또 네 번째, 중간 저지성. 이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혹시라도 기본 베이스 되는 매출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누적되는 흡인력이 또 있어줘야 계속 성장이 되겠죠. 또 이 양립하는 시장이 구성돼야 함으로써 지속성이 가고 경쟁을 피할 수 있어야 될 테고 또 입지에 경제성이 있어야 수익이 나겠죠. 이러한 8가지 원칙을 고려해서 점포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점포 입지 분석표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점포의 가치 분석을 위한 이 평가 항목들을 예시를 두었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세모, X를 표시해서 입지 평가에 요 동그라미가 절반 이상일 때 가, 절반에서 3분의 1까지 미결, X가 3분의 2 이상일 때 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입지 분석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포 입지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포 입지의 특징 및 가능한 사업들을 한번 예시를 해보았습니다. 상가에는 주로 입지가 소도시 역전이나 상가, 또 통합 주간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 근린 상가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사업들이 우측과 같고, 지방 상가라면은 회사 근처 또 주간 인구가 증가하지만 또 이런 단품보다는 다양한 메뉴가 있는 곳이 좋겠고, 대도시 상가라면 야간에는 줄어드니까 이렇게 모든 사업이 가능하지만 또 소자본 창업 힘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시고, 비즈니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셀러님의 상권에 맞고 하고, 학교 근처라면 학생 상대 사업이니까 또 핫한 트렌드들을 중심으로 가능한 사업을 준비하십시오. 입지를 선정하는데 기본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실무에서 쓰는 A급지 좋은 위치다를 예시를 보면 통상 보시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을 기반으로 제일 가까운 4차선 도로변을 우리가 A급지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위, 아래 A급지인데 이 도로, 4차선 도로 안쪽으로 또 접하는 이면 도로들이 있죠. 그래서 최대한 버스 정류장에서 한 블럭까지 우리가 A급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A급지. 근데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B급지로 떨어지죠. 그래서 교차되는 부분이 다 A급지로 표현하는 거죠. 사거리 교차 부분. 그런데 도로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한 블럭 이상 가서 6차선 6m 도로 이후까지 가게 되면 이제 B급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이렇게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 근처의 상권이 A급지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 입지를 선정할 때 절차를 보면 개략적인 위치를 선정할 때 지역, 지구, 지점, 용도별로 내가 입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상권별로 1, 2차, 3차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신 후 예비 타당성을 확인해 보십니다. 이후 3단계 예비 점포를 물색하실 텐데 그 점포를 물색하실 때도 상권 분석에 따라서 배후 인구는 어느 정도 되고 전체 유동 인구 몇, 또 소비 행태는 어떤지, 주변 점포의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입지를 선정하셔야 되겠죠. 이거 배후 인구, 유동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주변 점포가 이미 갖춰져 있으면 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점포 입지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버스 정류장 주변을 A급지라고 했는데 또 B급지, C급지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A급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A급지는 앞으로 지나다니는 유동인구는 물론이거니와 배후지에 거주하는 주민까지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상권에서든지 상권의 범위가 미치는 것을 우리가 A급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같은 상권의 B급지보다 입지 조건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보증금도, 권리금도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B급지를 보면 A급지보다는 상권의 범위가 좁아지고 유동인구의 일부만 흡수하고 배후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A급지보다는 좋지 않지만 C급지보다는 나은 곳, 중간 단계. 그래서 이쪽에는 유동인구 상대 판매업보다는 마술을 승부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A급지만큼 유용성이 있다는 것들이 특징으로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C급지를 살펴보면 그 상권 안에서 가장 상권의 범위도 좁고 유동인구의 극히 일부만 유입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역세권은 좀 예외를 둔다 하더라도 하지만 대다수 상권에서 유동인구는 극히 적기 때문에 배후지 주민의 주거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급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규모로 장사를 하되 반드시 시설 설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입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곳에 체인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론적으로는 이 체인점이나 기타 다양한 음식점들은 A나 B급지에서 하라고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권과 점포 입지를 통해서 초기 창업자에게 도움되는 오프라인 판매 전략을 영상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매장을 구축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수익을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형성된 곳에 매장을 오픈해야 하는데 그런 곳은 월세랑 관리비가 높아서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아무 장소에나 매장을 구축할 수도 없고 장소 찾기가 어렵네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누구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그 원인을 규명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 반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왜 달성할 수 있었는가를 심도 있게 탐구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기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가게를 하시던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쇼핑몰을 만든 시대가 있었고요. 또 그 후반에 지나서는 쇼핑몰로 성공했던 분들이 가게를 만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쇼핑몰과 가게와 함께 마케팅을 도모하는 오토 마케팅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초기 창업된 스위스 브랜드 자체를 쇼핑몰로 운영을 하다가 대리점까지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브랜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천 저 대공원 쪽에 직접 대리점들을 제가 구축한 사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대리점 만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 숍을 통한 판매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샵을 통한 판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 샵을 운영하시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은퇴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개인 샵을 운영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돈이 되는 장소는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천 소래 쪽에 가면은 그 인천대공원 쪽에 명품 편집샵을 제가 직접 만들어준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일단 등산로입니다. 등산로긴 한데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커피숍은 이제 평소 때 저희가 팔고자 하는 제품의 타겟이 일반 주부다 보니까 그 주부들이 많이 오는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그 커피숍 앞에다가 제가 이제 맞은편에 명품샵을, 편집샵을 만들었습니다. 이 편집샵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 컨셉을 잡아서 정확한 타겟이 많이 들어오는 장소를 지혜롭게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오프라인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개인샵을 운영하는데 주의사항은요. 일단 자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월세가 좀 저렴한 곳으로 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하는 편집샵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물세, 전기세 이런 것들. 그럼 결국 이제 월세만 빼고 나면 모든 게 이제 제품에 대한 수익이 본인 거가 되겠죠. 세금을 빼고 나면. 그래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너무 상권으로 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를 좀 적게 내더라도 어느 정도 상권이 유지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타겟이 꾸준히 잘 들어올 수 있는지를 잘 분석하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가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이 들어오고 나면 그 가게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 어떤 그런 인테리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제품을 쉽고 빠르게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테리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제품에 맞는 컨셉이 필요하겠죠. 아이템에 맞는 컨셉 인테리어를 잘 꾸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판매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 판매에 대한 시스템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고객이 일단 들어왔다 나가지만은 실제로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이 본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주고 갈 수 있는 어떤 명함을 놓고 갈 수 있는 함이라든지 고객들이 실제로 자기만의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꾸준한 노출입니다. 매장은요, 평균적으로 한 1년, 3년, 5년, 10년을 보는데요. 1년 차 다르고 3년 차 다르고 5년 차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꾸준하게 영속성 있게 그 사업을 하는 그 신뢰도가요. 고객이 처음은 보지만 나중에 1년 뒤에도 보고 3년 뒤에도 보고 5년 뒤에도 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전달하려면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이 개인 사업 운영하실 때 꾸준하게 노출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지금 미용실 창업을 준비 중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많은 세대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네. 상가에 그 매물이 나와서 보러 갔더니 2층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곳 1층에 이미 미용실이 있고 다른 입구 쪽에도 이미 네. 미용실이 있는데 네. 혹시 그곳에 제가 창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가 만약에 좋은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1층에 있는 그 미용실보다 뭔가 좀 다른 특색 있는 창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다른 미용실에 비해서 뭔가 내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가 안에 이미 미용실 2개가 있다는 거는 사실 그 근처에 이미 또 많은 유동 인구가 있다라고 또 봐줄 수도 있는데 2층에 또 혼자 계시는 거잖아요. 매물이 또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1층에 2개 있고 2층에 하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어떤 미용 기술이 차별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미 2개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2층에는 혼자 또 하실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네,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왕 하실 거면 1층에 있는 업체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굉장히 더 좀 특색 있고 그리고 가장 원초적으로는 그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 특색 있게 뭔가 잘 하시면 나중에
2층에 있는 미용실을 훨씬 더 키우셔가지고 1층에 있는 미용실까지 인수를 하셔가지고 네,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시는 거 네, 추천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차별화 전략을 잘 사용해서 잘 알아보면은 네,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숍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장점은요. 일단 월세만 잘 커버하면 월세하고 이제 부가세나 이런 세금만 잘 커버하면 모든 게 이익이 되죠. 왜냐하면 다른 장소는 샵인샵이나 이런 쪽은 다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개인샵은 자기만의 어떤 그 고정 비용만 커버하면 충분히 이익금이 높다는 거고요. 단점은 오프라인 그 개인샵이랄지라도요. 비수기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지만 그 해당되는 월마다의 비수기가 아이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비수기를 잘 견뎌내는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우리가 상가 건물이나 또는 일반 지역에서도 임대를 하게 되면 그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상가 건물에 따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법의 보호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선시 되는 대상이 되는 건물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상가,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공장, 창고 등도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경우에는 상가 건물로 처리합니다. 자, 상가 건물이 아니냐의 문제는 건물의 특성이 아니라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라 해서 반드시 상가 임대차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이 저 건물주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임대 사업자면 상가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가 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영세한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01년 12월에 제정돼서 2002년 11월부터는 현재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전세 또 월세 계약을 할 때 이런 대상이 되는지도 명확히 해보고 안전한 점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점포 선정에 피해야 할 점포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0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역세권이라 다 성공적이진 않아요. 역세권 중 상권이 확대되는 곳, 즉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냥 흘러가는 곳이면 지나쳐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점포로서 중요도가 낮아지죠. 또 봤더니 업종이나 주인이 너무 자주 바뀌어.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피해서 입주하셔야 되고. 네 번째, 빈 가게가 주변에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 점포도 같이 빌 것이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효용성이 떨어지죠. 고객이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유의할 부분인데 언덕 꼭대기, 또 상가의 연속성이 끊기는 끝머리 이런 쪽도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변에 공터가 있는 곳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쓰레기 매립 또는 버리는 곳이라든지 우범지대에 우려가 있습니다. 또 500m 안에 대형 유통시설이 있으면 그쪽에 많이 가게 되고 우리가 지나쳐 버리는 곳이 되니까 점포로서 유효하지 않겠고,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없겠는지, 그죠? 주변에 또 큰 규모의 같은 업종이 있으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마트가 대형 마트가 생기면 힘들어지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또
마지막에 이게 복불복인데요. 건물주가 장사를 하는 건물은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장사가 잘 되면 그래서 회수하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점포 입지 때 고민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점포의 위치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결정 요소 가운데 60, 70%가 바로 점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소매업은 입지 산업이라 할 정도로 점포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포의 위치가 좋으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지만 점포의 위치가 매우 좋아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입지 조건에 맞지 않는 사업임을 명심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